네, 방금 소개받은 성정민입니다. 저희가 부부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저희를 소개해요. 그래서 부부학교 방법으로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아내 성정민의 사랑하는 아내 전현숙 씨의 남편 성정민입니다. 네, 존경하는 남편 성정민의 아내 전현숙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스리랑카, 상해, 제주도, 충주, 부산 이게 많은 부부들 앞에서 강의를 해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하기가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 계시는 그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주시냐에 따라서 강사의 역량이 더 강화될 수 있거든요. 오늘 50분이지만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서 하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리액션도 해주시고 힘을 좀 많이 앉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혼한 지 24년 차가 됐어요. 큰아이가 딸인데요. 23살 된 딸이 있고요. 둘째가 아들인데 올해 대학 들어간 20살 된 아들이 있고요. 셋째가 아들인데 18살 된 아들이 있고요. 넷째가 아들인데 17살 고1 아들이 있고요. 다섯째가 없어요. 이렇게 네 아이 아빠로 서울 관악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자녀의 부모로 산다는 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저는 그 말을 좀 뒤집어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뒤집고 싶은가 하면 가지 많은 나무에 열매도 많다. 그렇게 좀 뒤집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글귀가 하나 있는데 어떤 글귀가 있는가 하면 사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된다. 그 말을 제가 마음에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처음에 마음에 딱 둘 때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사람의 역할을 해주어서 자녀가 잘 자라는 거겠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4명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역전이 됐어요. 어떤 마음이 지금 있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인 저희를 사람 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정현종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사실 아내가 제 삶에 온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내의 일생이 저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선물로 준 자녀들이 내 삶에 찾아온 것은요,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것은 그 아이의 일생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있는 우리 아주 예쁜 친구들 2명이 있는데 저 친구들이 저 가정에 온 것은요, 어떤 거라고요?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요? 저 아이들의 일생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된다. 제가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음 놀이터라는 심리 상담실도 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으로 오늘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결혼 전의 사진이에요. 괜찮은가요? 네, 풋풋한가요? 그쵸? 예. 결혼 전에 연애가 쉽지 않았어요. 아내가 있던 곳은 대구, 저는 안양. 거리가 멀었어요. 데이트 한번 하려고 하면요, 아내가 일 끝나고 올라와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에 마중 나가서 밥 먹고 영화 보고 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안 보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안 보내고 싶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잘생긴 우리 남성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혹시 그럴 때 있었나요? 예. 안 보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보내야 되나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와. 그래도 보내야 돼. 예, 안 보내고 싶지만. 그 대구 내려가는 심야 고속버스 티켓을 사주고 나서 마음이 복잡해진 거야. 안 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티켓을 뺏고 싶어. 근데 제 마음에 이런 게 생겨났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표를 하나 더 샀어. 그래서 대구 내려가는 차를 같이 탄 거예요. 대구까지 바래다 주는 거야. 예, 갔다가, 천안쯤 갔다가, 여자친구가 제 왼손을 잡는 거예요. 심쿵하잖아요, 마음에. 근데 사실 저에게는요, 왼손이 좀 아픔이 있어요. 1988년 2월 9일 오전 10시에 손에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제가 잃어버렸어요. 손가락에 이렇게 다친 다음에 제게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제 삶 안에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왔어요. 그때 여자친구가 저의 왼손을 살며시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제 50이 넘었는데요. 그때 중학교 3학년, 지금도 제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 상담할 때 부모님이 이혼한다는 얘기 잘 못해요, 애들이. 그런데 그때는 더 했겠죠. 아버지가 경찰이셨는데요. 엄마를 많이 때리셨어요. 폭언도 많이 하셨고. 저도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고 저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저는 이 손 때문이었거든요. 절대로 불쌍하거나 가여워서가 아니었어요. 동정도 아니었고 뭐였냐면 어느 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저희가 뭘 하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이제 결혼 전에요.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그 형제 뭐 이렇게 누구 씨라고 불렀죠. 이게 정민 씨 손에 제가 물어봤어요. 손을 어떻게 하다가 다치셨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이 손을 보더니 이 손가락이요. 2개가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던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굉장히 큰 상처, 사연, 컴플렉스를 이렇게 다시 해석하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아버지는 손가락이 10개여도 그 손가락 10개로 엄마를 때리셨는데 저희도 때리셨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헤어지셨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젊은데도 결혼하기 전이니까요.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었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되게 멋있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 10개 있으면서 때리는 사람보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우리 남편이 지금도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별명이 생겼잖아요. 손 때문에. 1, 2, 3. 삼손. 제가 별명이 삼손이에요. 네. 감사해요. 네, 여러분의 박수가 저에게 격려가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손을 새롭게 해석한 다음부터요, 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있는, 그래서 제가 결혼이 뭐지? 결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결혼은 배우자의 아픈 것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다. 마치 제 아내가 결혼 전에 제 왼손을 딱 잡아준 것처럼 그게 결혼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저희 남편의 손을 잡고 나서 오히려 지금 제가 이제 아버지를 그러니까 뭐 가족은 참 용서라는 단어를 쓰기조차도 정말 아플 만큼 참 그래요, 그죠? 뭐 용서라면 용서고요, 화해라면 화해고. 제가 남편의 손을 잡은 이 24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친정아버지 제가 이제 모시기 시작한 지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는데 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막 제 안에 굉장히 낯선 제가 올라와요. 제가 막 꼬장을 부려요, 아버지한테. 저 상담
다 했고요. 하는 사람이고 치료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근데 제가 삶에서 지금 제가 아버지 앞에 꼬장을 부려요. 막 땡깡 부리고요. 막 짜증내고요. 남편이 이상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그래? 그런데 제가 이걸 직면해요. 뭐냐면 제가 아무리 가르치는 사람이고 치료하는 사람이어도 제 문제에서는 다시 그렇죠. 그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꼬장을 부려도 이젠 아버지가 나를 때리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이제 오히려 신뢰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다시 남은 일생을 이제 80이 다 되셨는데요. 남은 일생을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저하고 좀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엄마는 이혼하시고 저희 결혼식 때 한 번 오시고 한 번도 아버지를 뵌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버지하고 저하고 그런 시간, 그러면서 또 배워요. 부부는 정말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아내에게 닥쳐온 한 달 전의 모습과 장인어른을 모시고 난 한 달 이후의 모습의 아내의 태도가 사뭇 달라요. 그래서 강의한 대로 살게 되는, 그래서 아내를 더 성장시키는 기회인 것 같아요. 쉽진 않지만. 어려워요. 사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온다라는 거 정말 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부모하고 자식 사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저에게 상처도 주셨지만 피와 살도 주셨기 때문에, 근데 부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부부는 엄마하고 아버지를 봐도 5명을 놓고 살았어도 돌아서니까 남이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그냥 이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라 결혼이 주는 구속감이 있잖아요. 그 구속감 때문에 그냥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를 받고 엄마가 아버지랑 헤어지시고 나서 더 재밌게 사시는 거예요. 너무 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제가 이혼이 얼마나 쉽겠어요. 자유롭고 싶다면. 그런데 그걸 제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왜요? 제가 부모님이 이혼하신 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게 컸잖아요. 저에게 4명의 자녀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자유로우면 내 아이들이 또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나는 그 고통을 받았어도 내 자녀에게는 그 고통을 물려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무지 애쓰고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심리 상담을 공부를 했겠냐고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간혹 혹시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저처럼 뭐 그런 어떤 마음에 그런 사연 내지는 그런 짐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의 이런 나눔이 강의할 것도 없어요. 이런 나눔이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한 엄마를 제가 미워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혼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혼이라는 게 주는 나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이혼이라는 게 주는 나쁜 게 있어서 굉장히 결혼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저희 결혼 사진이고요. 저 그때 날씬했어요. 네, 지금은 많이 쪘지만. 내 아이 아빠로, 엄마로 지내고 있어요. 그림이 괜찮죠? 네, 고맙습니다. 자, 가족학자들이 이 가족의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있대요. 가족학자가 주장하는 첫 번째가 어딜까요? 부모, 부부, 자녀. 첫 번째가 어딜까요? 부부. 역시 훌륭하세요. 두 번째가 어딜까요? 네, 부모. 가족학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 번째가 자녀. 그런데 부부가 결혼해서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결혼해서 지내다가 생명이 태어나, 자녀가 태어나. 그러면 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확 뒤집어지죠. 현실, 실화냐? 뭐 이러는데 실제는 어떻죠? 1번이 누구예요? 맞아요. 이렇게 가요. 2번이 부모 이렇게 가고 3번이 부부. 여기서부터 가족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선순위. 어디서 강의를 갔더니 요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이제야 이유를 알겠대. 우리 집이 왜 이렇게 힘든지.
이 우선순위가 안 맞아서 겪게 되는 고통이 큰 거예요. 효자 남편이 부모를 먼저 생각해요? 부부를 먼저 생각해요? 부모를 먼저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통이 오는 거야. 나는 결혼을 하러 왔는데 내 남편이 나보다도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가족학자가 생각할 때 우선순위가요, 요게 맞대요. 자, 재미있는 영상 하나 있어요. 영상 한번 볼게요. 아, 참. 아, 네. 귀선생이라는 프로그램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요. 저 9살 난 친구가 상담을 해주는데 네가 현실을 받아들여. 요 말에 아주 얼마나 우리를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지. 상담해준 저 친구의 부모님의 우선순위는 누구였을 것 같아요? 부부였어요. 맞아요. 그걸 본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애들이요, UHD 렌즈가 2개씩 달렸어. 동영상 기능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스냅 사진이 찍혀요, 안 찍혀요? 찍혀. 우리 애들이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를. 예. 뭐 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아빠의 표정은 주로 어떤 표정인지, 집에 와서 아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에게 피드백 해주는 게 뭔지를 잘 반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네. 보통은 결혼 준비할 때 보면 이제 결혼할 때 뭐 먼저 준비하세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부모님, 옛날 결혼식 하셨을 때 뭐 먼저 준비하셨어요? 혼수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물. 네. 그러니까 혼수 안에 예물도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야 되죠? 결혼하려면. 네, 배우자. 네. 결혼할 대상이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많은 경우, 이게 맞아요. 배우자가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서로 같이 의논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혼수를 준비를 하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때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배우자와 혼수도 준비해야 되지만, 혼수보다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요, 배우자도 있어야 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하고도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기념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결혼한 횟수가 24년째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24년 동안의 만큼 결혼의 나이가 성장을 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게 결혼 기념일의 의식이거든요.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 저 같은 경우 저의 부모님의 어떤 것 때문에 제가 힘들었나요? 가난해서? 아니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지금 결혼하신 지 53년이 되셨는데 53년만큼의 성장이 안 일어난 것 때문에 멈춰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살에 결혼을 했든지 간에 우리가 결혼한 횟수가 얼마인지를 돌이켜봐야 돼요. 그만큼 우리의 결혼 생활을 성장시켰는지. 만약에 성장시키지 못하고 그냥 멈춰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결혼은 배우자하고도 결혼하지만 결혼 제도하고도 결혼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결혼 제도에 얽매이기 싫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결혼 안 하죠. 예, 왜냐고요? 결혼 제도라는 게 너무 우리에게 주는 압박이 많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이 안 가르쳐 주시잖아요. 자녀들이 결혼한다 그래도
뭐 하는 애니? 누구니? 뭐 부모님은 뭐하니? 이런 거 물어보지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를 사실은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요. 결혼하면 우리는 보통 나하고 너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결혼은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 제도와 같이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보세요. 우리 여기 앞에 양복 입고 앉아 계시는 우리 멋진 아버님. 그 남자로 사시는 게 편하세요? 남편으로 사는 게 편하세요? 아, 남편으로 사시는 게 편하세요?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쵸, 네. 한 65세 이제 지공 시대가 좀 넘어가시면 남편이 이제 익숙해져서 편하십니다. 근데 우리 여기 4050이라 적혀 있잖아요. 이 40대, 50대 분들한테 물어보면 여전히 남자가 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한데요.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서 결혼해서도요, 여전히 남자로 있고 싶어 해. 왜냐하면 남자가 익숙하고 편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도 남편보다는 남자.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 어머니 모시고 여자가 뭐 이러면서 자기가 남자인 게 더 우월한 게 드러나요. 남자로서 남자는 어떠해야 돼, 여자는 어떠해야 돼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결혼하게 되면 사회에서는 남자예요.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남자가 남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습. 아내는 결혼하면요, 아내가 금방 될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은 결혼한 다음에도 남편이 금방 돼요, 안 돼요? 금방 안 돼. 오래 걸려. 그래서 아내분들이 쉽진 않아요. 하지만 남자가 남편의 자리에 가기까지 계속 기다리시면 그날이 와요. 남자가 남편 되는 그날. 아내가요, 저에게 제가 비행 청소년들 돌보는 일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집에 한 달에 3번 갔어요, 집에. 무심한 남편이었어요. 일이 좋았고, 그랬던 제 모습에 늘 남자로 있고 싶어 했어요. 인정받는 모습.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남의 편이라 남편이야. 이런 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남편이 돼서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래서 성장해서 일어나면 좋겠어요. 결혼의 모습이 성장하면 좋겠다. 요즘 친구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 젠더로 갖고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사는 거 봤거든요. 행복하게 살지 않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상하의 이렇게 종속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요. 역할의 문제예요. 남자가 남편이 되게 해야 되는 역할이,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 돕는 역할이 아내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오는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통 자녀들이 누굴 통해서 배우냐면 부모를 통해서 배워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잘 살지 못해내면 자녀들이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부가 됐다라면 그거를 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우리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아내들이 계속해서 내 남자를 연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TV에 나오는 송중기, 장동건 이런 애들 말고 요즘 사생활, 그녀의 사생활, 누구죠? 굉장히 섹시하게 나오는 그런 애들 말고요. 내 남편을 연구해야 돼요. 내 남편이 내 남편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밖으로 도시지 마시고 내 아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부부가 된다라는 건 결혼 제도 안에서 서로를 연구해서 그거를 서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그렇게 남편을 세워줘야 되고요.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원가족이라고 하죠. 아내의 집을 제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아내의 행동이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싸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아내의 속사정을 이해하고 알다 보니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고 나니 아내와 다툴 문제가 점점
적어지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 몸이 된다라는 건 한 팀이라는 뜻이에요. 음. 우리가 살다가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문제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문제 있는 사람이야. 네가 문제 있는 애야. 우리 상담실에 부모님들이 애를 데리고 와요. 근데 저는 가족 치료사잖아요. 보면 가족의 맥락, 정서, 구조, 역할 다 보거든요. 그 애만 고쳐져서 될 게 아니야. 오히려 그 애가 그렇게 해준 게 고마운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애만 될 거예요. 아내들도요, 남편만 고쳐달라고 될 거예요. 그렇지. 이 인간이 문제예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은 다 문제 있어요. 그걸 먼저 내가 자기를 이해해야 되고요. 부부가 왜 한 몸이냐면 우리 가족 안에 우리 부부로 인해서 형성되어진 가족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가 빨리 한 팀이 되라는 거예요. 한 팀이 돼서 그 문제와 맞서서 싸우면 되는데 자꾸 문제와 어떤 사람을 계속 적으로 자꾸 만들어 버리니까 한 팀이 아니라 자꾸 분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부부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걸 애들이 다 찍어 본다. 공포 영화 본대요. 부부 싸움 할 때 누가 이겨야지 집안이 편하죠? 아내가 이겨야 되나요? 네. 금메달 주나요? 아내가 이기면 집이 편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 계속 참아줘야 되는 남편은 기분이 좋은가요? 안 좋죠.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혹시 두 분 부부세요? 아니세요? 한계가 있어, 한계가. 죄송해요. 네. 참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아, 두 분이 부부신가 보다. 네. 아, 네. 한계가 있는데, 부부싸움 할 때마다 아내가 이겨야 돼?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 다 이기면 안 되고요. 두 사람 다 져도 안 돼요. 아내가 표현한 것처럼 두 사람이 한 팀이 돼서 그 문제랑 문제와, 싸워야 돼요. 네, 문제와 싸워야 돼요. 너만 고쳐! 네가 문제야! 하고 이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문제와 이 사람이 묶여져서 분리가 돼요. 계속. 사이가 점점 멀어져. 문제가 보였어. 그리고 그 문제를 나타나면 얼른 한 팀이 돼서 우리가 같이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해결해야 보자. 되겠다. 네. 이렇게 되면 문제를 이길 힘이 생겨요. 우리 아버님들은 군대에 가서 우리 총 잡아봤잖아요. 총. 예. 여러분 원수가 분명해야 되죠. 맞습니까? 예. 근데요. 문제와 사람을 구별을 못하면 아내가 적이 되는 거예요. 에너미야. 아내를 향해 총을 쏴. 아내는 가만히 있어요? 총 맞고? 난리 나죠. 서로 더 큰 총을 서로 가져오겠죠. 네. 그래서 늘 이기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겨야지. 우리 결혼 초반에 기선제압 뭐 이런 것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한 팀이 되도록 연합, 한 몸이라는 게 연합이거든요. 자꾸 어떻게 연합할 수 있지? 종이를 붙이려면 풀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부부가 연합하려면 필요한 풀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오늘 한번 설명하고 싶어요. 자, 대화에는 이렇게 단계가 6개가 단계가 있어요. 6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라고 하는데 무언이 있어요. 그냥 말하지 않는 거. 네. 그다음 단계는 일상 대화 그냥 뭐 밥 먹었니? 밥 먹었어. 애는 자자. 사실 대화, 사실만 하는 네, 대화. 그 일상 대화가 5단계고요. 그보다 조금 더 발전된 게 뭐냐면 정보 교환이에요. 네, 오늘 요번에 뭐 시댁에 누구 생일이잖아. 응? 요번에도 결혼식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요. 그죠? 네, 조금 더 낫죠. 그 다음에 3단계가 뭐냐면 이제 의견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 생각은 좀 어때? 뭐 아니면은 뭐 의견이요. 예, 요게 4단계, 3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감정을 나누는 단계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당신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마음이 아파. 당신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불안해. 이렇게 감정을 나누는 단계가 2단계고요. 1단계는 뭐냐면 아이들하고 소통할 때도요. 아이의 표정을 보고 야마! 이 자식이 어디 얼굴이 그렇게 찌그러져가지고 얼굴 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야 아들 네 얼굴 보니까 오늘 좀 힘들어 보이는데 뭐 때문에 힘드냐?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분이 어떤지 아내의 표정을 보고 아유, 야, 또 찌그리냐 얼굴을? 이게 아니고요. 사실 어디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몸이 아픈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네, 이게 감정을 나누는 대화예요. 그래서 감정을 자꾸 나눠버릇해야 돼. 자, 오른쪽에 있는 일상 대화, 정보 교환 나누는 대화만 해가지고는 서로의 감정을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사춘기에 들으면 아빠들한테 이런 말 하죠. 아빠 내 맘 모르지. 왜요? 감정 대화를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 감정을 나눠본 적이 없어. 그냥 학교 갔다 왔냐? 너 학원 갔어, 안 갔어? 숙제 다 했어, 안 했어? 여기 정보, 요까지만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관계가 돼요, 안 돼요, 관계. 사람은 관계를 맺어야, 우리 남자분들, 베프 있잖아요, 베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베프가 될 수 있죠? 우리 뒤에, 우리 아주, 중후하게 생기신 우리 아버님. 학교 다닐 때 반 친구가 있죠? 그 다음에 베스트 프렌드가 있죠? 차이점이 뭔가요? 술. 술 먹으면 술을 드시는 이유가요. 베프가 있고, 반 친구는 같이 술 안 먹죠? 술 먹으면서 뭐가 오가요? 마음에? 속 얘기가 오가죠. 근데 반 친구라면 속 얘기 해요, 안 해요? 겉도는 얘기 하죠. 길 가다가 반 친구를 만났어. 술 먹으러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가죠, 절대. 야, 반갑다. 잘 가라.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자녀, 나의 가족과도요, 일상 대화, 정보 교환만 한다면 속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단계로 한 번씩 넘어와야 돼. 맨날 이쪽 단계로 오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내 속 얘기를 드러내야 돼.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그 파란 색깔에 있는 요 단계를 주로 남성들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가 이제 요 분홍 색깔, 노란 색깔 있는 그 여성들의 대화라고 그래요. 주로 보시면 이렇게 딱 느껴지시죠? 이쪽이 훨씬 더 우리 여자들이 만났을 때 많이 하는 얘기, 이쪽이 남자들이 만났을 때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부부 사이에 이 대화들이 있어요. 요걸 하는데, 그러면 6단계는 무언은 나쁜 거고 맨날 진심과 공감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24시간 진심 공감을 365일 하면 죽어요. 힘들어서. 이게 그냥 그 장소에 맞게, 때에 맞게 그냥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부부 사이에는 어떤 단계가 굉장히 많이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른 것도 다 쓰지만 일상 대화의 단계가 60%가 넘고 나머지는 40%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는 맨날 진심만 얘기하려고 해서 맨날 말만 하면 울라 그래. 뭐 이렇다라든가. 이거가 있다면 그거를 조금 자유자재로 이거를 이렇게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타인에게, 자녀에게 어떤 걸 많이 쓰고 어떤 걸 요구하는지. 소통하려고 할 때 나는 늘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계속 나한테 감정을 원하면 서로 지치잖아요. 그때 이걸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먼저 시도하면 좋을까요? 누가 먼저 시도하면 좋을까요? 누가? 답답한 사람이? 맞아요. 답답한 사람이. 정답이고요. 사실은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네가 먼저 해줘가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하면 그 일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언어들 중에 또 다른 언어가 있어. 그래서 저는 아까도 우리 진행하시는 우리 진행 강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요거예요. 안아주기. 신체. 이 안아주기가 우리가 왜 팔이 두 개인 줄 아세요? 어떤 분들 그래요. 이렇게 안아주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날 너무 외면해요. 내가 포옹해달라고 말해도 남편이 외면해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나를 싫어해요. 근데 우선 그럴 때 이 팔 두 개를 내가 나를 먼저 안아주면 돼요. 내가 나를 안아주면서 다독여주세요. 너 애쓰고 있어.
그리고 때로는 배우자가 나를 안아줘도 영 마뜩치 않을 때 있잖아요. 그죠? 차라리 내가 나를 안고 위로할 때가 더 좋을 때도 있죠. 예, 그렇게 안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원래 부부 콘서트라 그래서 부부들이 많이 오시는 줄 알고 이거를 지금 여기서 한번 포옹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가르쳐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안 오신 이렇게 배우자가 안 오신 분들은 네, 친구끼리 커플 네.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커플끼리? 네, 커플이 세 커플 오셨네요. 네. 네. 아니면 이제 동성끼리 당첨됐습니다. 우선은 세 커플 한 번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네, 혹시 세 커플. 진행자님 상품 있으신가요? 네, 네. 자, 세 커플인데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서로 한번 마주 보세요. 서로 마주 보시고, 네. 마주 보시고 두 손을 이렇게 꼭 잡으세요. 두 손을 꼭 잡으시고, 자, 네, 네, 하여튼 이거 잘 배우셨다가 집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잡으시고 서로의 눈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으시는데요. 눈을 한 5초에서 10초 정도만 바라보세요. 한번 서로 쉽지 볼까요? 않아요. 서로 볼까요? 네. 10초간. 지금 시작. 네, 눈 피하기 없기. 네. 그니까요. 이거 쉽지 않아요.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고요. 그 다음에 심장과 심장이 맞닿으셔야 돼요. 네, 서로의 심장이 맞닿게 이렇게 왼쪽으로. 네, 엇갈리게 하고 자, 심장과 다가가셔서. 심장이 맞춰서 이렇게 한번 안아주세요. 들어가는데요.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두들기지 마세요. 그냥 두들기지 마세요. 두들기는 건 내가 조종하는 거거든요. 격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안고 있으세요. 그리고 내 귀에 이 상대방의 심장 소리가 들리면 돼요. 가만히 있으시고 체온을 느끼세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가만히 그쵸? 계세요. 그대로 가만히 1분만 계시겠습니다. 1분만. 네, 자, 동성끼리도 한번 해보시죠. 동성끼리. 네, 지금 저 두 분 잘하고 계세요. 동성끼리 한번 일어나 주세요. 동성끼리. 이성은 민망하니까 하면 안 되고. 네, 네. 내가 나를 안아줄 때도 가슴 위에 손을 포갠 다음에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그냥 내 심장 소리를 들어보세요. 사실 우리 외롭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두드리셔도 돼요. 네. 그냥 가만히. 네. 좋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 포옹은요,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 부부끼리 또 자녀에게, 네, 자기 전에 자녀 또 많이 할수록요, 굉장히 면역력도 많이 생기고요. 정말 이거는 천연 뭐라 그래야 되죠? 비타민? 네, 비타민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막 두들기면서 이거 아니에요. 아침에 남편이 키스하고 출근하면 연봉이 달라집니다. 그런 거 아세요? 실제로 이거 데이터에 있는 얘기인데요. 계속 출근할 때 키스를 받은 남편의 연봉이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25% 정도 올라간대요. 네, 상담실에서 그만큼 안정감이 생겨요. 상담실에서 부부들에게 물론 강의도 치료도 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걸 부부끼리만 할 수 있는 걸 계속해서 연습하게 하는 거예요. 네. 자,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할게요. 비만 오면 바지 사오는 남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사왔는지 지금 옷장이 그득한데 또 사왔어요. 아내가 화가 났어요. 이 남자가 변태인가? 아니면 바지 사는 여자하고만 바람이 나나? 나중에 화가 났어요. 더 많이 화가 났어요. 왜? 그만 사오라고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나서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멈추게 해도 안 멈췄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인간은 나를 무시하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60대의 부부이고 실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하기 전에 아내 시집간 딸하고 의논을 했어요. 내가 더 이상 이제 아빠하고 니네 아빠하고 못 살겠다. 엄마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조금만 더 참으시면 안 돼요. 아니 못 살겠어 이제는. 왜? 더 이상 내 말 듣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들을 걸 알기 때문에 나도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내가 숨이 막힐 것 같아. 그때 딸이 엄마 그러면 두 분이 상담을 한 번만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최후로 결정하시면 어떻겠어요? 상담실로 갔어요.
남편분하고 이제 두 분이 오셔서 상담을 계속 하는데 남편분이 내가 이게 왜 잘못이고 이게 왜 이혼을 해야 되는 건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상담사들은 수다를 떠는 것 같지만 모든 얘기를 다 들으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다 이렇게 정보를 이제 다 머릿속에 이제 저기를 갖고 있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몇 회기가 지난 다음에 상담사가 그 아버님에게 질문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아버님에게 바지는 어떤 의미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게 뭐 의미가 있어? 그냥 자꾸 사게 돼. 몰라 나도 자꾸 사게 돼. 그래요. 근데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도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고는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버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어떤 얘기를 하세요. 어릴 때 비가 오는 날 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한번 오시더니 자기 손을 끌고 가서는 바지를 하나 사줬대요. 그리고는 얼른 집으로 가라 그랬대요. 집으로 오셨어요. 왔는데 갑자기 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고 그 아버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이놈의 새끼가 그러더니 막 오더니 바지를 막 벗겨가지고는 다시는 그 여자가 네 앞에 나타나도 아는 척도 하지 마. 그러면서 그 바지를 벗겨가지고는 아궁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아버님은 그게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 아버님의 엄마셨던 거예요. 이 아버님을 놓고 얼마 안 돼서 쫓겨나셨대요. 두 분 사이가 안 좋아서. 그리고는 새엄마가 오셨는데 그 새엄마가 엄마인 줄 알고 큰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얼마나 이 아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초등학교 들어갔다는 소리는 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먼 발치에서 보려고 갔는데 저기서 아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비도 오는데 바지에 막 흙이 묻어가지고 너무 꼬질꼬질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시장으로 데리고 가서 바지를 하나 사서 입혀서 보냈는데 그걸 본 이 아버님이 그 아버지가 보더니 그거를 오자마자 그냥 벗겨가지고 아궁이에 집어넣었으니까요. 그냥 엄마인 줄 몰랐대요. 그냥 그러고 계속 큰 거예요. 컸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분이 엄마였다라는 걸. 40이 넘었어요. 우리 40, 50대면 갑자기 이제 막 엄마가 해주던 게 막 먹고 싶잖아요. 새벽기도 끝나면 막 집으로 가서 애들 학교 보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우리 엄마한테 막 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가서 그냥 엄마한테 그냥 있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 아버님도 그런 마음이 드셨나 봐요. 근데 엄마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바지를 하나 사서 그때 그 비스무리한 색깔의 바지를 하나 사서 입었더니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바지를 사서 입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1년에 한 개 사 입어도 좀 만족이 되더니 이제는 6개월에 하나를 사도 안 되고 뭐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이제는 전에는 비가 올 때만 그러더니 이제는 비가 올락말락 해도 이제 바지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갖고 온 바지가 계속해서 쓰는데 이 이야기를 도저히 아내한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담실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해결됐죠. 해결이 되면서 그 어머님이 이 아버님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안아주고 두 분이 이혼하셨을까요? 안 했죠. 이혼 안 했죠. 다음에 비가 내리는 날 아내분이 남편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바지 사러 가자. 남편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정답을 알고 계시네. 맞아요. 역시. 안 사도 돼. 이제 해결돼 버린 거야. 그래서 두 분이 아주 행복한 삶을 회복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요, 나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 때문에 부부 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어떤 문제에 계속 반복적으로 뭘 한다면 그분에게 어떤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분 안의 이슈를 물어봐 줘야 돼. 당신에게 그 이슈는, 그 문제는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속 얘기가 나와. 그게 소통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아까 방금 제가 사례를 들은 것처럼 자, 저한테 지금 물병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500ml인데 여기 물이 반템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몇 그램 정도 될까요? 네, 250이요. 네, 250이라고 할게요. 250이에요. 제가 이걸 지금 이렇게 이제 들고 있어요. 이걸 제가 이 자세로 1시간 동안 들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팔이 아프죠? 그래요. 이걸 그러면 하루 종일 들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떨어뜨리게 되죠. 다시 또 들고 있어야 돼요. 네, 한 달 됐어요. 팔이 어떻게 될까요? 안 움직이게 되죠. 1년이 됐어요. 1년 되면 팔 자르고 싶을 거야 아마. 어? 팔 없는 게 낫지. 이거를 계속 근데 들고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살아가는 동안에 별일도 아닌데 왜 그래. 우리 가족 관계 안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부부간에 해요. 그 이야기 많이 하죠. 야 그까짓 갖고 왜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버님이 그 아내에게 내가 내 돈 벌어서 바지 갖고 사갖고 오는 거 너 오해하는 거야. 그냥 나 변태 아니고 바지 파는 사람하고 바람난 것도 아니야. 그냥 바지가 사고 싶어. 나도 내 마음 몰라. 별일도 아닌데 왜 자꾸 그래. 뭘 이혼하자고 그래. 어떤 사람에게 작은 물병처럼 가벼운 문제라도 물어봐 줘야 돼요. 그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겪고 있는지 물어봐 줘야 돼요.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이 힘들어해. 내 입장에서는 야, 그까짓 갖고 왜 그러냐 그럴 수 있는데 아내가 만약에 10년 동안 똑같이 그 일을 계속 겪고 있어. 아파요, 안 아파요? 고통이에요, 고통. 힘들어. 우리의 삶 안에, 가족 안에 이런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소통하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그거를 내가 소통하면서. 내 아내에게 말해야죠. 그거를 내가 내 남편에게 말해야지. 내가 옆집 남자한테 말을 하나요? 내가 옆집 여자한테 가서 이 말을 하나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게 부부의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근과 반응이 있어요. 부부관계가 종이를 풀로 붙여야 되듯이 부부관계가 잘 연합하기 위해서는 접근과 반응이 있어요. 접근은 어떻게 해야 돼? 자, 배가 고파요, 남편이. 회사 끝나고 집에 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 아내의 얼굴을 보자마자 여보! 배고파, 밥 줘!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내가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그래요. 상황이 또 달라요. 기분이 나쁠 수 있어. 사실은 맞는데 관계 측면으로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내가 밥 차려주는 식모야?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아내들 안에. 아내는 관계 중심이라서 물어봐주고 그러니까 접근할 때 여보 있잖아. 당신 오늘 또 힘들었지? 요 말 한 다음에 근데 나 배고프네. 밥 줘. 그러면 밥이 나와 안 나와? 밥이 그냥 나올 수 있는데 얼굴 보자마자 야 밥 차려. 배고파. 아 이게 기분이 나쁜 거야 기분이. 접근과 반응은 적절한 접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아내에게. 결혼 전에 우리는 아주 접근과 반응을 잘합니다. 연애할 때 여자친구가 아프대. 약속 시간에 못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아프대. 남자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예? 약 사들고 갑니다. 아무리 멀어도. 맞나요? 결혼 10년 차. 아내가 약속 아내가 못 나왔어. 전화해보니 아프대. 나 아파. 그럼 뭐라 그래요? 남편들? 병원 가봐. 무슨 차이예요? 우리가 접근과 반응을 잘해야 돼. 적절한 접근과 적절한 반응이 나올 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부부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접근을 해야 돼. 남편이 밥 줘 했어도요. 우리 여성분 말씀한 것처럼 반응이 좋은 분은 그래 사실 배고프구나 하고 반응을 해주면 문제가 없어져. 남편이 밥 먹다 밥을 흘려 자꾸. 아내분들 보기 어때요? 왜 자꾸 흘려? 응? 아내 보기에 좀 안 좋은 거야. 남편이 밥 먹다 흘리면 아내가 또 흘리냐 또 흘려? 어떤 분은요 입에 구멍 났냐? 이러면서 막 달려든대요. 나도 속상한데 아내가 그런 말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죠? 어떤 남편은 그럼 안 먹어! 그런데 안 먹어.
지금 이게 이렇게 접근과 반응을 하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접근과 적절한 반응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정신과 아내예요. 당신 인격장애 심각해. 비정상이야. 이대로는 못 살아. 치료 안 받을 거면 이혼해! 이렇게. 남편의 직업은 판사예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누가 할 소리? 증거 있냐? 당신 아내 자격증 없던 증거는 수없이 많거든. 이런 부부가 있어요. 재미있을까요, 이 부부? 쉽지 않을 것 같아. 다른 부부예요. 좀 도둑 안 해. 남편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해. 여보, 오늘 담 끝내주게 잘 넘더라. 역시 최고야. 남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무슨 소리야. 자기가 마음을 잘 받으면 덕분 자기 없이는 안 돼. 자,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이 두 부부의 예를 볼 때 어떤 부부가 행복할까요? 후자. 오늘 우리 다 직업 다 접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똑같은 문제도요. 내 접근. 이것은요, 나와 아내뿐만 아니라 내가 자녀에게도 그래요. 시험 기간인데 아들 녀석이 휴대폰만 들고 있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빠들은 뭐라고 그러죠? 야마! 이 자식이 시험 기간인데 지금 이게 널 가져와. 압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네.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않겠다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의 의도는 그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의도는 그게 아니지. 근데 접근을 적절하게 못했어. 접근을 바꿔야 돼. 내가 아들과 관계 맺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겁니다. 담쌓기.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네. 이러면서 담쌓는 거야. 접근해 올 때 방어. 야, 내가 뭘 잡으면, 야, 나만 그런 거 아니다? 야, 물어봐. 다 그래, 다.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부부간에요. 이런 말들이 사용 안 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비난. 아휴, 당신, 그렇지 뭐. 당신 하는 게 뭐. 그 다음에 경멸의 단어가 있어요. 야, 네가 뭔데? 야, 너나 잘해, 너나. 너네 집이나 잘하라고 그래. 이런 말들은요, 우리 부부 사이에 관계를 깨는 그런 대화예요. 요 네 가지가 다 반응으로 나갈 수는 있는데 담쌓기나 방어, 비난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저런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자주 쓰시면 안 되지만, 근데 부부 사이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저 경멸이에요. 경멸은 앞에 세 가지는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이해할 만합니다. 너무 악한 단어만 쓰지 않으면. 근데 경멸은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저 경멸을 많이 쓰는 부부들은요, 정말 이혼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그 부부들에게 부탁드린 것 중에 하나가, 혹시 경멸하는 존재에 대해서, 엄마가요, 아들에게 저 경멸을 쓰잖아요. 아들 죽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저 경멸을 쓰잖아요. 애들이 죽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은 야마 나가! 그 말은 집 나가란 말이에요,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똑바로 하란 말했어요. 요즘 애들한테 나가! 그럼 어떻게 하죠? 나가버려요. 네,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때 왜 그러냐면 관계가 있었어. 아버지 역할이, 아버지 없으면요 집안이 안 돌아가는 걸 애들이 봤어. 요즘에 아버지가 일하지만 월급이 어디로 들어와요? 통장으로 들어와. 아버지가 갖다 준 흔적이 없어. 네? 관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선택을요, 최고의 가치가 행복이다. 가족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가치가 달라지면요, 담쌓기가 변해서요, 관심이 됩니다. 아내에게 관심이 있고, 자녀에게 관심이 있고, 남편에게 관심이 있고, 방어가 변했어. 가치가 행복이 되면, 방어가 변하면 책임감이 돼요. 그리고 비난이 변해서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배우자를 아셔야 돼요. 부모님을 알아가야 돼요. 경멸이 변해서 존중이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제 왼손, 제가 존중을 처음에 못했어요. 늘 감추기에 급급했어요. 붕대로 감고 다니고. 근데요, 제가 삼손이라고 해석한 다음부터 제가 제 손을 존중할 힘이 생겨났어요.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해야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아내를 존중할 힘이 생겨나더라고요. 가치가 뭐예요?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행복.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거고요. 아내의 행복,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가족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만해요. 가정에서 사랑을 받아야 세상을 향해 나갈 수가 있어요. 제일 작은 이 집단이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사회가 흔들려요.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 행복해지잖아요. 우리 옆동이 행복해지고 옆동이 행복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상계동이 행복한 상계동 그러면 살기 좋은 동네 되면요 집값뿐 아니라 인식이 달라져. 상계동이 노원구가 행복해지고 서울시가 행복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가요 대한민국 살만한 곳이야. 그날이 오기 위해서 어디가 행복해야 돼? 제일 먼저 누가? 내가 그리고 나와 아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의 친척이 내 옆동 사는 사람이 이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요 한 절반 정도 됐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제가 부부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강의를 가면 꼭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이렇게 제발 그러니까 부부가 오셨을 때도 보통 테이블에서 같이 강의를 듣다가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당신은 그것 때문에 남편분들이 여길 잘 안 오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걸 듣게 되면 그냥 내가 내 배우자에게 먼저 적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옆에 테이블 다른 부부하고 비교해서의 행복이 아니라 그냥 어제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한 조금 더 나아진 오늘 우리 부부의 모습 또 더 나아질 내일 우리 부부의 모습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남과 우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우리 부부의 모습과 오늘이 네. 성장했다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네. 한 남편이 한 젊은 가장이 아버지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 그래서 막 부부 싸움을 해서 막 피가 막 있고 막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누님이 찾아왔어. 누님이. 그러면서 누나가 아무 말 않고 남동생 옆에 서 있더래. 가만히. 남동생이 소리쳤거든요. 난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 누님이 옆에 있다가 남동생 손을 꼭 잡으면서 하는 말. 동생아, 너는 그래도 우리 아빠는 매일같이 그랬는데 너는 가끔 그러잖아. 그 말 했더니요. 그 남동생이 험악하고 막 화가 막 났던 남동생이 눈물이 쫙 나면서 애쓰고 있잖아요. 나는 그렇죠. 우리 아버지 같이 안 하려고 안 막 하려고. 이랬었는데 누나가 던진 그 말 때문에 눈물이 막 같이 막 부둥켜갖고 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거고요. 조금 더 분명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내가 오늘 들은 지식은 나에게 적용하면 약이 돼요. 맞나요? 근데 오늘 집에 가서 오늘 부부들이 베풀어 오셨는데 당신 들었지? 강의 들었지? 그렇게 하라고 너 알았지? 이러면서요. 상대를 향해서 찌르기 시작하면 칼이 돼요. 칼이 돼서요. 네. 죽입니다. 죽여. 오늘 여기 혼자 오신 분들도 우리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있잖아 내가 오늘 강의 듣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된대. 이게 아니고요. 강의 들었는데 네. 허그는 이렇게 하는 거래. 여보 잠깐만 일로 와봐. 이러고 심장과 심장이 맞닿고 내가 당신을 꼭 끌어안고 한 1분 동안 가만히 있을게. 그거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안 하기. 이해하셨어요? 네, 이런 거 안 하고 작은 거. 여러분이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마음에 담아갈 게 있다면 한 가지만 붙드셔서 그거를 잘 간직하시고 실천해 보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 전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